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 맡게 됐고요. 오늘 뭐 하루 종일 많은 세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 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고요. 데이터 쪽 관련해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크게 아젠다는 뭐 마지막 세션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왜 데이터 메시가 현실과의 타협인지 그다음에 데이터 메시에서 주장하는 프린서플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변환됐을 때 어떻게 사용자분들에 대한 페르소나가 바뀌는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전 클라우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일단 그 메가전에서 2018년도에 스핀오프에서 이제 만들어진 클라우드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가전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필라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했던 그 메인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그게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이 메인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이거에 더불어서 저희가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앤 AI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사스형 솔루션,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2018년부터 인큐베이션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동력으로 삼아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 가운데 부분, 데이터 앤 AI 부분을 저희 부서 데이터 비즈니스 DBC라고 하는데 2019년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되게 비즈니스가 심플해요. 클라우드 상에서 AI 부분,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오퍼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뭐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그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아웃소싱 서비스, 그다음에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이 부분 진행하고 있고 AI 영역에서는 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사스형 AI를 이제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힘주게 하는 부분은 옵스 영역들, AI 옵스나 ML 옵스 이런 부분들이 요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 영역은 딱 세 가지 영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널리틱스 영역의 클라우드의 전의를 이제 생각하셨을 때 로드맵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이코시스템, 아키텍처 오늘 얘기할 메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컨설팅 부분,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걸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 AWS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엔진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이제 액세서리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콘솔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UI UX로 포탈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품화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DPP라고 해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로비저닝 해주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아니면 EC2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화두되고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부분. 일단 작게는 이제 메타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 그로서리,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확장해서 데이터 메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기능을 통합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RSM이라고 하는 게 레드시프트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을 제품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저희가 AWS, GCP, 그다음에 애주어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ISV 솔루션 중에 일단 고객분들이 페이버가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크하우스 쪽에 뭐 데이터브릭스, 실시간 쪽에 뭐 클릭, 그래프DB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대용량 할 때 뭐 AWS 넵튠이라는 게 있는데 대용량에 좀 강화된 이제 타이거 그래프, 그다음에 지식 검색 쪽에 뭐 스타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 24년, 25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프DB 쪽이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얼리하게 인게이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실과의 타협 부분입니다. 아키텍처라는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키텍처라는 정의는. 보통 이제 IT 용어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생존된 게 없어요. 과거에 저희가 뭐 조개 껍데기로 문물 교환할 때 그때부터 금융이 있었고 운막 살 때 그때 또 이제 건축은 있었고 동일한 개념에서 이제 아키텍처가 발생된 부분인데
아키텍처를 정의할 때는 크게 이게 뭘 해결해 줄 건데 이런 선제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아키텍처가 좋은 거야? 이 부분이 또 전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현 가능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아키텍처 또는 아키텍처 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IT의 순환 구조는 이런 장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게 순환 구조가 역사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일단은 뭐 네트워크 발전해서 뭐 대역폭이나 속도가 늘면서 그리고 이걸 처리해주는 연산이 좋아지면서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고 그 환경에서 이제 스토리지 영역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피버팅하거나 아니면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이제 분석 과제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순환이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기 DT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키텍처 역시 이러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그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하고 기술하고 요 장벽을 없애주는 데브옵스 이미 많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도메인 드리븐, 뭐 프로덕트 디자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분산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검증이 돼 왔고 요새 정보 분석계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런 한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의 아키텍처 원칙을 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그게 도메인에 대한 오너십, 그 다음에 페더레이션 거버넌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영역,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플랫폼. 요 네 가지 큰 아키텍처의 원칙을 묶어가지고 데이터 메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메쉬가 이제 풀리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영역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저희가 티백이라고 하는 부분, 태그. 이건 데이터 공유를 위한 솔루션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백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하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상품으로 했을 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산 환경에서 하는 부분들.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과제들을 풀 수 있고요. 데이터 메쉬라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2019년도에 이제 자막이라는 분이 처음 이 아키텍처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면 AWS, 구글, 데이터브릭스 각각에서 이 메쉬를 지원하는 아키텍처와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아키텍처를 보면 되게 심플해요. 코어는 뭐 30년 전, 40년 전 변한 게 없어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든 가공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풀어줄 거냐가 이제 변해왔던 거고요. 과거를 보면 익숙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통합한다. 중앙에 통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모든 데이터를 한 통에 때려 넣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자. 이게 과거 한 40년? 비린먼이라는 분이 뭐 95년도인가 이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왔죠. 근데 이 아키텍처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틀리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아까 비즈니스가 변하고 순환구조가 돌면서 그다음에 모더나이즈된 아키텍처를 요구했을 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허브 앤 스포크 방식, 데이터 메쉬 방식, 중간에 뭐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중앙 집중식으로 했던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는 크게 원칙이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중앙 집중식으로 전사의 분류 체계, 굉장히 단단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조직은 별도로 회사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들을 적용해서 이제 묶어왔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도 많이 쏟아져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스타트업 분들도 되게 많은데 비즈니스에 대한 피보팅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거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중앙 조직에서 했을 때 내가 비즈니스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인 소요가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챌린지 받고 있는 부분이 소스에 대한 확장성, 그 다음에 늘어난 사용자에 대한 확장성, 그 다음에 마켓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제약사항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제 대응이 조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들은 뭐 참석하신 분들 회사나 뭐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뭐 좋은 데이터를 찾는데 공유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좋은 셋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유하지?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베네핏이 오나?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 커스터머의 보이스고, 그걸 이제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메쉬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앙 집중식으로 있는데 이러한 민첩성이나 확장성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분산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물리적 이동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이동을 하지 않고 요새 발전된 기술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고, 거버넌스가 조금은 루즈해져요. 굉장히 타이트한 거버넌스보다는 조금은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거버넌스고, 권한과 조직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상품화된다라는 컨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막이란 분이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건데 보시면 디센트럴라이즈드하고 소시오 테크니컬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센트럴라이즈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모노리틱한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화된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시오 테크니컬이라는 부분은, 테크니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공유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소시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직이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직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운영이나 기관계 데이터가 아닌 정보 분석계 데이터로 한정을 합니다. 데이터 메쉬는. 그리고 아까 스케일 부분은 소스에 대한 부분, 사용자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좀 차별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자산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유하는 상품으로 표현을 하죠. 상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면 나만 가운데서 보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면 마케팅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세일즈 활동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뭐 디스크립션도 충분히 써주고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런 부분을 상품, 그냥 물리적인 상품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구조는 수평적으로 조직이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쪽의 조직, 중앙에서 관리하는 쪽의 조직,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서빙을 하는 뭐 조직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이제 있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메쉬의 개념은 각각 비즈니스 도메인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상품화시켜서 제공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 도메인이 관여되기 때문에 조직이 관여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쉬라는 사상을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영혼, 심장, 몸과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아까 그 프린서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내용은 비슷하죠. 이 코어는 변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서비스를 하는 코어는 변하지 않는데 이 중앙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메쉬에 대한 부분을 거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프로덕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하는 프로덕, 그 다음에 데이터 오너십, 그리고 네 가지로 풀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 부분, 영혼 뭐 소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도메인이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데이터 자체가 심장인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뭐 이게 뭐 무의미하니까 에서 프로덕으로. 그 다음에 이게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도 뒤에 이제 한 세 가지 영역으로 표현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거버넌스. 이 네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게 오늘 그래도 좀 뭔가 하나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상품화했을 때 도대체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활용되느냐. 우리가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크게 한 6가지 정도 나눠보면 일단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활용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안이나 신뢰성. 데이터가 뭐 많이 나왔는데 뭐 가비지고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상호 운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A부서 B부서 C부서의 데이터를 좀 같이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버넌스는 지켜줘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저희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인 거죠. 데이터도 모니터링하고 메타데이터도 볼 수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 카탈로그도 볼 수 있고 하는 영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영역이 데이터 제공자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제로카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쉐어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관리하는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셀프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필요로 합니다. 거버넌스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데브옵스 영역이나 보안 영역이나 이제 쉐어링 영역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지금 딱히 정답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도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하는데 아마존 중심의 데이터 메쉬에 대한 컨셉추얼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거고요. AW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존이라는 서비스가 신규로 나왔어요. 지금 아직 국내에는 아직 GA가 안 된 상태고 한데 들어가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포탈 영역에서 정리하는 부분들, 포탈 영역에서 연계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백엔드 API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카탈로그 부분도 뭐 아시겠지만 뭐 글루 카탈로그나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글로서리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카탈로그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풀어보고 제공하는 영역의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데이터 올이라는 일단 프리뷰 형식으로 전체적인 이제 포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도 별도로 데이터 렌즈라는 AWS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AWS 기반이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뭐 애저랑 같이 묶어서 쓰고 온프렘이랑 묶어서 쓰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AWS 내에 비즈니스 도메인이 여러 가지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 통처럼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 태그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엔드 API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UI화 시켜가지고 포탈을 구성해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 페르소나별로 어떻게 바뀌느냐? 바뀌는 거는 되게 좀 쉽게, 뭐 디테일은 예를 들어서 뭐 100조가 떠 있을 때 뭐 밑에서 막 발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힘든 고민이 있을 텐데 이 여정 자체의 각 그 주제별로는 되게 심플한 여정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소유자, 제공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페르소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사용자 관점에서, 그다음에 거버넌스 관점, 거버넌스 관리자 관점, 그다음 인프라를 관리하는 분들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유자는 제가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데이터라는 상품을. 이것들에 대한 메타 정보가 등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태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객에 대한 항목이야. 그럼 커스터머 태그가 쭉 붙고 그럼 사용자들이 커스터머만 쳤을 때 쭉 내가 원하는 정보들 셋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상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로 데이터를 말아주진 않아요. 로 데이터 직접 제공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품화 시켜서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승인이나 이런 거가 끝나면 이제 퍼블리시하는 형식의 여정을 가져가게 되고요.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나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보고 데이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제공한 데이터 중에서 내가 권한을 받고 실제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전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보안 부분하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 부분,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해줘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공하는 사람 모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영역의 전이가 될 수 있고요. 뭐 인프라 관리자는 당연히 이게 이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한 인프라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해서 좀 빨리 끝냈는데요. 데이터 메쉬는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을 목표로 만든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중앙집중식 구조가 나쁘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된다는 아니에요. 중앙집중식이 맞는 분명히 기업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니즈, 특히 이제 되게 비즈니스 피버팅이 많은 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순간에 부서가 생기고 뭐 6개월 있다가 잘 랜딩되면 진행하는데 잘 안 되면 바로 접고, 근데 6개월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서들은 회사들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쉬가 잘못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데이터의 사일로를 없애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이러한 것에 적합한 부분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상담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킨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분, 25분 정도로 마쳤고요. 아무튼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